국민이 또 하나 더 주장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 중에서 지금 국회 대리인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삭제한 것을 두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직접 헌법재판소를 찾아서 항의까지 했습니다. 모습 보시죠. 탄핵 소추문을 보면은 첫 번째 문장에 내란 행위를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내란이란 말이 38번이나 나옵니다. 내란죄를 뺀다 그런다면은 탄핵 소추는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란죄의 수개 부분 철회가 우리는 헌법재판소와 탄핵 소추인단 간에 짬짬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할 때 보통 2주에 한 번, 빨라도 1주에 한 번 하는데 1주에 2번씩 재판 진행한다는 것은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입니다. 자, 헌법재판소도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내란죄 삭제 논란에 대해서 세 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게 사유 변경이 가능한가? 여기에 헌재 입장은 재판부가 판단하겠다. 뭔가 명확하게 저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탄핵안 재의결해야 하냐? 이것 또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회에서 내란죄 삭제를 권유했다. 그러니까 국회 측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정영식 재판관이 이거 권유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것만큼은 명확하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궁금한 건 과연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좀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했는데 윤기찬 변호사님,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 하면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소추위원들의 요청 사항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 되나요? 근데 물론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죠. 근데 재판부가 판단할 때 뭘 근거를 하느냐를 묻은 건데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인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겁니까를 물었는데 어떤 기준은 없잖아요. 그걸 얘기하지 못하는 그렇죠. 거죠. 그걸 얘기 안 하셨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탄핵 사유 정리와 관련돼서 변경 관련돼서는 만약에 형소법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는데 그 헌법재판소법에 반하지 않는 준용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에는 보정만 하게 돼 있어요. 보정만. 보정, 그러니까 다소적 다듬는 거죠. 크게 본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다면 보정의 범위 내이냐 아니냐는 이제 재판관들이 판단하겠지만 어쨌든 한계는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따라서 두 가지 탄핵 사유 중에 큰 하나를 드러내는 것이 이게 보정의 범위인지 여부. 글쎄 상식적으로 보정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고요. 네. 그다음 국회 의견이 필요한지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하지만 사실은 국회 의견이 존중돼야죠. 왜냐하면 국회에서 이거 다시 판단할 부분입니다라고 했는데 재판부가 그거 아니에요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이제 국회에서 소추가 전치돼야 되는 건데 소추는 의결 정족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회 자율적인 헌법재판소 결정제도 보면 항상 국회 자율권을 존중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국회 내에서 이거 만약에 내 표결권이 침해당한 거야. 만약에 그런 사유를 뺀다 그랬으면 나는 거기에 찬성 안 했어라고 문제 제기하는 의견이 있다면 네. 그건 당연히 국회 내에서 다시 한번 재의결 절차를 거치거나 국회에서 어떤 의결 합치 절차를 거친 이후에 그걸 헌재 갖고 가서 헌재가 판단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 식으로 아마 헌재가 고려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물론 재의결 절차의 의결 정족수 관련돼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재의결 절차 등 국회 내 재논의 절차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논란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헌재는 논란 수습에 나섰지만요. 정작 탄핵안을 찬성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죄 삭제는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다 이재명 대표 때문이다 이런 성토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안철수, 김재섭 두 국민의힘 의원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어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국민을 기망하는 저사입니다. 오로지 이재명 재판보다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당기기 위한 암수입니다. 이른바 법꾸라지, 법기술자의 기술인 거죠. 탄핵을 찬성한 제 입장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의 수괴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해버린 셈이거든요. 왜 탄핵이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돼버린 거죠. 이제는 탄핵을 얼마나 빨리 하는 게 더 중요해진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자, 성채윤 부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 어떠세요? 글쎄 뭐만 하면 그냥 이재명 대표로 연결을 하니까 저희가 아니라고 해도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 저 내란죄 부분 뺀 게 아니면 삭제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에 대한 판단이 뭐 헌법재판소가 좀 두리뭉실하게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때도 그때 소추안이 좀 변경이 됐었고, 그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의 제기를 했었고요. 네. 그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그 중요한 사실관계가 변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소추의 동일성이 유지됐기 때문에 이건 문제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그거에 대해서 따질 건데, 저는 이번 내란 행위, 내란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호사님이 표현한 게 저는 가장 적절하다고 봤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살인죄와 절도죄를 저지른 걸로 문제가 됐는데 갑자기 절도죄만 유지하고 살인죄를 빼버리겠다면 사실관계가 바뀐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죠. 근데 이걸 유지하면서 대신에 살인죄를 바라볼 때 살인죄가 헌법상 측면에서는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고 형법상 측면에서는 살인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이건 유지하면서 우리는 헌법상 생명권 침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고 살인죄의 의무는 형법에 이 다른 재판부에 맡기겠다라고 저희는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건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란 행위, 지금 사실 이번 변론 준비 기일 때 정영식 헌법재판관이 4가지 쟁점을 딱 정리해 줬어요. 네. 계엄은 정당했는가, 포고령은 정당했는가,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게 정당했는가, 그리고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정당했는가. 이거 전부 다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네. 내란 죄의 유무는 재판부에 맡기겠지만 우리는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걸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글쎄요, 저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있는 것이고 결국 동일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후에도 이거에 대해서는 이론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저희 원내대표가 이제 찐빵 없는 찐빵이라는 표현을 네, 했던 것 그렇죠. 같은데요. 말 그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약간 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하기에는 좀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국정농단이 주된 거였고 그 여러 가지 가운데 중에 뇌물죄를 변경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지금은 어쨌든 주된 사유가 민주당은 계엄과 내란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네. 동일시했고 그 내란 혐의를 뺀다는 것 자체는 본질을 빼는 것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정치적으로도 저희는 민주당이 결국 이재명 대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1월 2일 날 올해 서울 고법에서 이재명 대표 선거법과 관련해서 첫 공판기일을 23일로 발표한 날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하루가 지나 1월 3일 날 네. 민주당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국회 대리인단이 내란죄를 빼겠다라는 것이 발표됐습니다. 하루 사이에. 그러니까 그 말은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판기일이 나오고 나서 허겁지겁 빨리 어떻게든 조기 대선을 치러서 사법 리스크를 피해보고자 한 한 것이다. 정치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